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봤듯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가보안법하고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군대, 요즘에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군대의 문제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 채널인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 채널이 마음에 드시거나 저의 이야기가 또다시 요즘 사회 이슈에 관한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두산백과에 있는 시사상식 사전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되었고 80년 전면 개정, 1991년 부분 개정 등 여러 번 개정을 거쳤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분단이 되어 있고 체제도 다릅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체제가 다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항상 우월하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북한은 우리나라를 무력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이 헌법에서 빠졌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북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번에 북한의 헌법에서 무력 적화 통일이 빠졌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이 어쩌면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북한 헌법에서 무력 적화 통일이 빠졌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연방제 국가로 사회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연방제 국가로 가는 게 어쩌면 더 맞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더 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투표를 잘해서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건 여기서 멈췄으면 합니다. 저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혼란스럽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무력 충돌로 인해서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는 싸움이 있지만 내부에서 혼란을 주는 그런 세력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 북한을 찬양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군대라는 조직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무력으로 인해서 지켜내는 조직이 꼭 필요하듯이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막아내야지 국가가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김일성 회고록이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25가 있었는데요. 이 6.25는 주한미군 철수 후 1년 있다가 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면 김정은은 무력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려고 지금 북한에는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내부에 있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준동을 합니다. 혼란이 생깁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잡아먹을 때 아이들을 이용했죠. 아이들을 선동, 어른들과 대적을 시키죠. 중국 공산당이 집권할 때 홍위병들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따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죠. 우리 어른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안 된다고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회고록을 보고 김일성을 존경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석기를 엄청 많이 이 나라에 심어두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했던 시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시기는 있었고요. 우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 남과 북은 체제전쟁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고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계속 체제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권을 제약을 하죠. 이거는 인권 침해라고 하면 침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맞고요.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면 안 되겠죠. 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를 했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만약에 한 명이나 100명 또는 이 70년 기간 중에 1000만 명을 처벌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체제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기초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중국이 홍콩에다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는지는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하고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비슷하죠.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를 지키려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근본을 지키고자 만든 것이 국가보안법이니까요. 이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존재하는 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져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에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어른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아이들, 특히 제일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어른들이 지켜야 될 우리들의 미래죠. 이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에 억울한 집행으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어도 국가보안법은 남겨두는 게 우리 미래 세대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발의를 했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일 삼국동맹에 균열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저도 한때는 국가보안법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저는 항상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를 먹고 살아보니까 국가보안법이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애버리는 거하고 그래도 이름이라도 남아있고 법조항이 있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름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법령을 기초로 해가지고 김일성 회고록 같은 그런 우리나라 아이들이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그 거짓말로 뒤덮인 그런 서적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그런 시도도 못하고 김정은이 원하는 자기들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김정은의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이념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이 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이석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동의를 했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에 동의를 했고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가서도 이번에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이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는 분은 꼭 이 두 가지를 가서 하시면 되고요. 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꼭 막아졌으면 합니다. 꼭 가셔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정과 선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에 전파를 시켰죠. 이렇게 청소년서부터 성인기 초반인가요? 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도 김일성 사상이나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 먹힙니다. 먹혀서 한때는 공산주의로 많이들 갔죠. 돌아오신 분도 있지만 아직 안 돌아온 사람도 많죠. 저와 같은 세대와 20대, 30대, 지금도 북한을 좋아하는 어른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듯이 북한의 거짓말은 어른들도 잘 속일 수가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따르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참 무서운 일인데,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지켜줄 하나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리는 것으로 김정은이 매우 행복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행복합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이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러는 정당이 있다면 그곳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세뇌가 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라서 부모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난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아래 주소를 적어 놓을 겁니다. 거기 가셔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P4G가 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P4G라는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P4G가 어떤 회의인지는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4G가 어떤 회의였는지는 모르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지만 이 P4G에서 개막된 영상은 아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도 뭔지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이 P4G에서는 우리나라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 등장을 했죠.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이 P4G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행사였죠. 대단히 중요한 행사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아닌 평양이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국제사회의 이런 대단한 행사는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리허설을 하고요. 결제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과 같이 행사를 대단히 중요하고 먹는 거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몰고 평양이라는 곳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해봐서 압니다. 편집을 하면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지는 않고 그 부분에 정지된 영상을 계속 돌려서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축출을 해서 그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만든 건 자체는 의도적으로 만든 건 분명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영상에 포함시킬까를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놓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겠죠. 그런데 이걸 3자로 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업자한테 이거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입장, 본인이 됐는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평양 영상을 따놨고 그리고 서울 영상을 따놨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평양 영상을 집어넣을까를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 국민들을 속여야 되니까요. 일단 책임 회피를 한다는 건 일단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 거죠. 이걸 철저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평양 영상을 따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서울 영상과 평양 영상을 따놨다는 거는 그거를 쓰려고 따놓은 거예요. 따놨기 때문에 편집할 때 넣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외주업체가 어떤 간첩인지 모르겠지만 평양을 넣고 싶어요. 대놓고 넣을 수가 없다. 일단 속여가지고 저희가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영상을 틀기 전까지 확인을 합니다. 애초에 그런 영상을 만들어져서도 안 되죠. 평양 영상을 따놔서 편집한 영상을 만들어 놨다는 게 문제가 심각하죠. 이 국제적인 행사에 이러한 실수를 개막 영상인데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실수로 넣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인한테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는 곳이라 대단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북한 영상이 틀어졌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끝없이 많은 의심점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물보다 북한 사회주의 인물을 대단히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자나깨나 항상 연구 중에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문재인 버튼을 누르면 북한하고 중국 얘기밖에 안 나오죠. 제가 다른 나라의 정상이라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뭐 얘기할 건 뻔하니까요. 이런 P4G 같은 국제 행사에서 이것이 실수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 정부가 바뀌면 이것도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편집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 영상을 따는 거를 의도적으로 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요. 우리나라 청와대인데 답변이 참 신기하죠. 평양이면 어떻고 우리나라면 어떠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평양이면 어때? 좋아요. 평양이면 어떻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연결을 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죠. 전 세계가 합심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의 평양을 보여주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 보면 깜짝 놀라고 뒤집어질 일일 수도 있죠. 문재인은 김정은을 국제사회에 대비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이 P4G 같은 국제 행사는 결제도 많이 받아야 돼요. 실무자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그것이 대통령까지인지 총리까지인지 결제 끝을 봐야 돼요. 청와대 비서실이든지 어디든지 청와대 관계자가 있다면 결제가 다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도 어마무시하게 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죠. 근데 이런 게 실수가 있다. 문제가 되고요. 청와대 답변이 아주 가관이었죠. 그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들어간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한 거죠.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는 작보다 평양을 더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국제사회에 대비시키겠다고 이 행사를 주관한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위해서 일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님한테 문재인 정부는 평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거일 수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이 김정은을 위해서 김정은 체제를 더 좋아한다는 그런 왜곡된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죠. 이번 P4G는 우리나라를 위한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평양을 보여주므로 평양이 발전된 도시인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평양이 발전된 도시처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선전할 때 우리나라에서 열린 P4G에서 자신의 평양이 잘 사는 것처럼 꾸며진 그런 평양의 모습을 자신의 선전 도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국제사회 행사에 평양이 등장하므로 김정은의 선전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김정은을 국제사회에 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만든 거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일 뿐이죠.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건 살짝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리따운 여군 한 분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공군에서 일어난 이 안타까운 사건은 철저히 수사가 되어서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군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는 꼭 처벌이 되어서 다시는 군대에서 여군이 복무하면서 성폭력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았으면 합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성폭력은 앞으로도 발생을 하면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권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인권이 많이 탄압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전 정부였다면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언론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채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폭로를 해서 수사를 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처벌을 했을 건데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은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런 성폭력은 근절이 돼야지만 앞으로 여군들도 많이 군대에 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폭력인 피해를 보는 여군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군에서의 이런 성폭력을 이유로 해내서 성폭력이 아닌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 군대 전체에 대한 인권을 더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군대를 약화시키는 일이 더 이상 약화시키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실질적으로 인권센터라고 만들었지만 이렇게 아무런 예방도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히려 문재인은 우리나라 군대만을 오로지 약화시킬 뿐 이번과 같은 성폭력에 있어서 오히려 시시하고 감춰지는 게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성폭력에 있어서 꼭 해결됐으면 하고요. 문재인이 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군대를 더 옥죄서 오히려 일반 사병들을 전투력을 낮추는 곳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약화될수록 김정은한테는 이득이 되겠죠. 그런 일이 없길 바라볼 뿐입니다. 이번 군에서 발생한 인권 변호사, 인권 대통령 하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성폭력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고 오로지 군대의 전투력만 낮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키백과에서는 군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국가나 지역의 방위 몇 전투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무장 조직이다. 군대는 공적인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중군사 조직과 다르며 여기가 중요한데요.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내부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등의 국가행정기관과도 다르다 라고 위키백과에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죠. 그러려면 북한의 침략을 막으려면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계시겠죠? 이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군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저희 때는 밥을 잘 줬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죠. 저도 이제 예비군도 다 이제 끝난 지가 한참 됐나요? 군대라는 곳은 군기가 들어야지 우리나라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죠. 적과의 교전 중에 적한테 인권을 침해했다고 가서 따질 수 없죠. 그리고 지휘관이 돌격을 외치는데 내 인권을 침해한다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대들고 안 싸우고 도망친다면 이 나라는 끝이죠. 아무도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죠.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병들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인재들이고요. 안전하게 군대를 제대시키는 건 모두의 목표가 되긴 하지만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이 군대 조직이 정신교육이 안 돼 있으면 흔히 말하는 당나라 군대로 싸우라고 그러면 안 싸우죠. 인권 침해인데요. 총 들고 싸우면 죽기에 이거는 인권 침해죠.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대를 칼을 되도록 뽑지 말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칼을 들고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거의 맞서려면 칼을 빼어 들고 맞서야 됩니다. 북한이 공격을 하면 같이 칼을 꺼내 들어서 막아야죠. 손으로 막았다간 잘려나가고 목숨도 위태롭고 죽습니다. 북한이 칼을 빼어들고 공격을 하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칼을 안 빼고 그대로 칼만 잡고 있으면 죽습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것처럼 칼을 안 빼면 안 되고요. 칼을 빼야 될 상황이 되면은 빨리 빼야죠. 뺄까 말까 고민하다간 죽습니다. 이 칼을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북한은 이미 칼로 내려치고 있는 상황에서 칼을 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군대라는 곳은 정신무장이 중요한데요. 저도 군대를 제대한 지 꽤 됐지만 북한이 쳐들어오면 누구보다도 가서 총을 달라고 할 겁니다. 총을 안 주면 사정을 해서라도 받아서 싸우러 가야죠. 총알 한 발 안 쏘고 죽으면 억울하죠.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면 저는 항상 총을 들고 가서 싸울 겁니다. 이렇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지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군인들은 열심히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군인들은 현역도 있지만 저희 같은 예비역도 많죠.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싸울 겁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정신무장이 남달라야 되는데요. 군대 폭력 안 좋죠. 안 좋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때려 죽이진 않습니다. 옛날과 다르겠죠. 어쨌든 폭력을 쓰면은 안 좋긴 한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신교육처럼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인권과 군대라는 특수성을 잘 조합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좋아졌겠죠. 너무 좋아지다 못해 총 쏘는 법은 안 까먹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지 외국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교육까지 망쳐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을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또 국가보안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긴 한데 의심이 많이 가요.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의심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전자권이 넘어온다면 바로 항복할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인데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충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모두가? 문재인의 김정은 보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북한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칼을 빼들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칼집에서 칼을 뺄까 말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 순간의 찰나에 한 방에 죽습니다. 항상 칼은 잘 빠지게 항상 정비를 해놔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항상 칼은 빼놓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지 우리 국민들은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제가 밑에 남겨놓을 국가보안법 이번에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반대 청원도 많이 올라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김정은의 목표는 적화통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꼭 막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우리나라가 갈라치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기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 대결 중입니다. 이 대결에서 우리 국민이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의 영상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2 플레이 영상하고 스타크래프트 2 플레이 영상인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